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새해가 되면 혹은 새로운 계절이 시작될 때면 우리는 늘 다짐을 합니다. 더 나은 내가 되겠다고, 목표를 이루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 결심은 왜 항상 작심삼일로 끝나버리는 걸까요? 왜 우리는 계속해서 넘어지고 포기하게 되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그 근본적인 이유와 해답을 찾아 한 남자의 강렬한 자기 성찰 여정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소중한 이들에게 공유하여 선한 영향력을 나눠주세요.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은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마치 오래된 차고와 같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온갖 잡동사니로 가득 차발 디딜 틈도 없는 그런 차고 말입니다. 아이들의 낡은 장난감, 언젠가 쓸 것이라며 쌓아둔 물건들, 먼지 쌓인 상자들, 정작 가장 중요한 자동차는 들어갈 공간조차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시간을 내어 그 차고를 정리한다면 어떨까요? 모든 물건을 제자리에 놓고 불필요한 것들을 버린다면 비로소 자동차 한 대, 아니 두 대라도 넉넉히 주차할 공간이 생겨납니다. 자전거도 다른 필요한 도구들도 깔끔하게 정돈할 수 있게 되죠. 우리의 마음이 바로 그 차고와 같습니다. 사람들은 늘 규율, 결단력, 꾸준함, 반복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쉽게 포기하고 주저앉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라는 차고가 온갖 불필요한 생각과 감정의 찌꺼기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 혼돈 속에는 규율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꾸준함이 뿌리내릴 공간도 없습니다. 한두 번은 흉내낼 수 있겠지만 이내 어지러운 마음이 모든 것을 집어삼켜버립니다. 마치 과부하가 걸린 차단기처럼 작은 불꽃을 튀기며 모든 것을 멈춰 세우고 말죠. 우리의 마음이 바로 그 과부하 걸린 차단기입니다. 더 이상 새로운 결심이나 긍정적인 에너지를 담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마음의 공간을 비워내야 합니다. 일찍 일어나고 힘든 일을 감수하는 그 모든 소중한 결심들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텅 빈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 어두운 생각들, 그 정신적 잡동사니들을 치워내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아이들을 챙겨야 하고 배우자와의 관계도 신경 써야 합니다. 빡빡한 일정에 쫓겨 허겁지겁 패스트푸드로 끼니를 때우고 마음 한편에서는 이런 삶을 원한 게 아닌데 하는 후회가 밀려옵니다. 월급은 오르지 않고 상사는 나를 힘들게 합니다. 이 모든 혼돈 속에서 위대함이 싹틀 공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규율, 체계, 꾸준함, 치열한 노력, 그 어떤 것도 이 어지러운 마음에는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시도하려 할 때마다 마음속 잡동사니들이 파도처럼 밀려와 모든 것을 뒤덮어 버릴 겁니다. 저는 제 삶의 모든 힘든 순간을 외면하지 않고 그것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마치 실험실의 과학자처럼 말이죠. 저는 제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어쩌면 타고난 패배자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모든 순간을 기록하고 분석해야 했습니다. 마치 휴대폰으로 중요한 장면을 스크린샷으로 남기듯이 저는 고통과 실패의 순간들을 제 마음속에 각인했습니다. 아, 이것 봐. 이건 정말 중요한 깨달음이군. 저는 그 순간을 스냅샷으로 찍어 저장했습니다. 나중에 반드시 쓸모가 있을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달리기를 할 때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감탄하지만 저는 다릅니다.
제게 달리기는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몸은 아프고 숨은 턱까지 차오릅니다. 저는 그 순간에 집중합니다. 이 고통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곳은 저의 정신 실험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그 과정에서 얻은 모든 깨달음을 잊지 않고 기록했습니다. 고통 속에서 얻은 지식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모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하지만 그 재능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당신에게는 무엇이 남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서 멈춥니다. 자신의 재능 수준까지만 나아갈 수 있을 뿐이죠. 재능이 소진된 그 지점에서부터 진짜 정신력의 개임이 시작됩니다. 왜 항상 여기서 무너질까? 이 장애물을 넘지 못할까? 그 이유는 당신이 재능에만 의존해왔기 때문입니다. 그 너머를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의 마음은 아무런 답도 주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 수많은 선수들과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위대했지만 자신의 재능의 가장자리에 도달하자 길을 잃었습니다. 친구여, 이제 당신의 재능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점에 온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오직 정신력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인생에서 길을 잃습니다. 저는 애초에 가진 재능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 한 가지에만 집중해야 했습니다. 바로 마음을 단련하는 것이었죠. 제 재능은 남들보다 훨씬 빨리 바닥을 드러냈으니까요. 과거에 저는 일이 조금만 힘들어지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망쳤습니다. 난 못해. 안녕, 그게 전부였죠. 그래서 저는 할 수 있는 존재를 발명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각인스라는 새로운 인물을 창조했습니다. 기존의 나는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새로 태어난 각인스는 강철 같은 정신력을 가졌고 정신력으로 다른 모든 이들을 압도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모든 변화는 당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열망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에는 바로 자부심이 있어야 합니다. 당신 자신에 대한 자부심 말입니다. 당신의 이름이든 아주 사소한 것이든 당신이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할 무언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당신 안에 자부심이 없다면 그 누구도 당신에게 그것을 심어줄 수 없습니다. 당신은 언제나 타협하고 무너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자신을 매우 자랑스러워합니다. 이것은 오만한 자존심이 아닙니다. 한 인간으로서 디테일에 충실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하나의 기준이 되고 싶었습니다. 군 생활 시절 모든 부대에는 그들만의 신조, 즉 에토스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우리 자신을 대표할 것인지에 대한 약속이었죠. 하지만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신조에 맞게 살지 않는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모든 회사에 그럴듯한 미션 선언문이 걸려 있지만 실제로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은 드문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 자신만의 미션 선언문을 만들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대한 약속을요. 만약 당신이 스스로를 위한 미션 선언문을 만들 수 있다면, 그리고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그 약속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묻는다면 당신의 삶은 변하기 시작할 겁니다. 회사의 미션이 아닌 당신 자신만의 미션. 당신은 인생에서 무엇을 대변하는 사람으로 서고 싶습니까?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당신은 자신과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위해 설 것인지 알기 전까지 당신은 언제나 그저 주저앉아 있을 뿐 그 무엇도 대변하지 못할 것입니다. 인생은 거대한 마인드 게임입니다. 그리고 그 게임의 상대는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실패, 지옥, 실망. 그 모든 부정적인 경험들이 오히려 저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저는 똑똑하지 않았고 학습 장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평범하게 졸업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반에서 최고가 되고 싶었습니다. 뼈저린 노력을 통해 수석 졸업생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저는 엄청난 힘을 얻었습니다. 비록 그를 이기기 위해 그보다 하루에 10시간을 더 공부해야 했지만 말입니다. 그 수석 졸업생이 1시간 공부하고 쉴 때 저는 책상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를 따라잡았다. 나는 너보다 멍청할지 몰라도 너를 따라잡을 수 있는 노동윤리를 가졌다. 바로 그 부엌 식탁에서 텅 비어있던 20권의 나선형 노트가 3개월 뒤 빽빽하게 채워졌을 때 진정한 데이비드 가긴스가 발명되었습니다. 수학 문제 하나를 이해하기 위해 10시간을 쏟아부어야 한다는 현실을 마주했을 때, 그리고 그 끔찍한 과정을 통해 마침내 해냈을 때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지독한 노력 앞에서는 그 어떤 천재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고통 속으로 뛰어들려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문제와 과거는 다른 사람들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물론 당신의 가장 가까운 몇몇은 당신이 겪는 일에 신경을 써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의 문제와 삶에 집중하느라 바쁘기 때문입니다. 동정은 처음에는 위로처럼 다가오지만 결국 당신을 중독시키는 독이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당신의 불평에 공감해주고 상황을 합리화해줄수록 당신은 점점 더 외부의 위로에 의존하게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당신의 삶에서 에너지를 앗아가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 몇 년, 몇 달, 몇 시간을 낭비했습니까? 제 인생의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제 자신을 희생하면서 말이죠.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은 자기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필요로 하는 유일한 목적입니다. 130kg이 넘는 거구였을 때 열정이 어디 있었을까요? 글을 읽고 쓸 줄도 몰랐을 때 동기부여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런 건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했습니다. 이 여정의 끝에 무언가 나를 위한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그저 묵묵히 했습니다. 설령 아무것도 없더라도 최소한 저는 글을 읽을 수 있게 될 것이고 84kg의 건강한 몸을 갖게 될 테니까요. 마법의 묘약 같은 건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동기부여 영상을 보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당신의 삶을 사세요.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어떻게 죽고 싶습니까? 어떻게 기억되고 싶습니까? 그게 전부입니다. 더 이상 변명은 없습니다.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가 걸으세요. 달리기를 시작하세요. 헬스장에 가세요. 이건 로켓 과학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근육이 좀 쑤신다고 해서 과훈련 상태인 것이 아닙니다. 그저 다리가 좀 아플 뿐입니다. 머릿속에서 나와서 너무 많이 생각하는 것을 멈추세요. 강해지세요. 열정, 규율, 동기부여. 저는 이제 이런 단어들을 남용하는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이런 단어들은 희석되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한 사람이 방 안에 홀로 앉아 자기 자신을 마주하고 이거 정말 끔찍하겠는데 라고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이제 어떤 방에 들어가든 제가 데이비드 가긴스라는 존재를 만들기 위해 쏟아부은 수십 년의 시간과 노력을 합니다.
그것은 벽에 걸린 트로피나 목에 걸린 메달이 아닙니다. 제가 제 여정을 통해 깨달은 것은 제가 놓치고 있던 단 한 조각은 바로 제 자신을 마주할 용기였다는 것입니다. 매일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오늘 충분히 노력했는가? 130kg의 몸무게, 망가진 호르몬, 아무런 희망도 없는 상태에서는 도파민이 분비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보다 더 강력한 무언가를 상상해야 합니다. 당신을 침대 밖으로 끌어낼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것은 처음에는 거짓된 현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아직 그 모습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당신은 그 거짓된 현실 속에서 살아야만 합니다. 단지 자기 자신을 개선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말이죠. 새벽 4시나 5시에 알람이 울릴 때 당신의 마음은 안 되라고 말할 겁니다. 그때 당신은 그저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이야. 이제부터 이게 우리의 방식이야. 당신이 원하는 곳에 도달하기 위해 당신이 원하지 않는 일을 얼마나 많이 해야 하는지 그 정신적 고통의 양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불안, 두려움, 자기의심, 거짓말의 가장 밑바닥에서 태아처럼 웅크리고 있던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빠져나온 방법은 그 모든 것을 인정하고 정직하게 마주하고 그리고 고쳐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99%를 홀로 훈련했습니다. 누구도 등을 두드려주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을 혼자 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의 동기부여가 필요 없습니다. 제게는 동기부여로 가득 찬 이력서가 있습니다. 힘든 순간이 오면 저는 그 이력서를 펼쳐봅니다. 잠깐만, 이봐. 너는 진실을 알고 있잖아. 너는 지하 감옥의 어둠과 그곳을 날아다니는 악마들을 알고 있잖아. 그 순간 저는 다시 힘을 얻습니다. 거기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그 무거운 배낭을, 보트를, 통나무를 들어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오직 너뿐이었어. 사람들은 등을 두드려주길 원하지만 저는 그것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일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동기부여가 가장 적을 때 최고의 작업을 하십시오. 하기 싫은 날, 바로 그날 당신은 참고 그것을 해내야 합니다. 이건 당신과 당신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것을 오해한다면 문제는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고치고 싶어 하지 않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여정은 다릅니다. 저는 데이비드 가긴스가 누구인지 알아내기 위한 여정을 떠났고 그 여정은 저를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힘든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어떤 지옥에서부터 기어 올라왔는지 평생에 걸쳐 내려다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저를 계속 나아가게 한 힘입니다. 어린 시절 차별받고 아버지에게 맞으며 자존감 없이 자랐을 때 저는 하나의 비전을 가졌습니다. 만약 내가 원하는 곳에 도달할 수만 있다면 훗날 내 삶을 되돌아봤을 때 얼마나 자랑스러울까. 그리고 지금 저는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코 이해하지 못할 삶을 되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고? 당신이 열정적일 때 사람들은 당신을 미쳤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목적을 찾았을 때 당신은 그것을 평범한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매일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며 자신의 목적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열정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에게 외국어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그냥 미친 놈이라는 범주에 넣어버립니다. 아니요,
저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열정적입니다. 저는 이 삶에서 저의 목적을 찾았습니다. 동기부여는 쓰레기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기분에 따라 왔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자기 규율이 전부입니다. 만약 당신에게 그것이 없다면 저는 당신을 제대로 보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당신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당신은 고통을 기꺼이 감수해야 합니다. 진정한 고통을 말입니다. 당신의 뇌와 몸이 하나로 연결되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동기부여가 가장 적을 때 당신은 최고의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 모든 것의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저는 제 영혼의 지하, 감옥 깊숙이 들어가 자문하지 않았습니다. 좋아, 무엇이 너를 포기하게 만드는가? 무엇이 너를 약한 남자로 만드는가? 무엇이 너를 두렵게 하는가? 저는 그저 저 자신을 불 속에 반복해서 집어넣었습니다. 마치 검을 단련하듯이 말입니다. 불 속에 넣고 꺼내서 망치로 두들기고 다시 불 속에 넣고 더 세게 두들겼습니다. 그러자 어느 순간 제 뇌가 단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론가가 아니었습니다. 실천가가 되었습니다. 어떤 것도 평범한 환경에서는 분석할 수 없습니다. 섭씨 22도의 쾌적한 날씨에서는 아무것도 해부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냉동고에 넣고 꽁꽁 얼려야 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것을 해부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나가고 싶어라고 비명을 지를 때 바로 그 비참한 순간에 뇌를 해부해야 합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애원할 때 당신은 말해야 합니다. 아니, 5초만 더. 바로 그때 당신은 뇌를 해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기 싫다는 마음과 싸워 이겨낼 때마다 당신은 당신이라는 돌덩어리에서 작은 조각 하나를 더 깎아내는 것입니다. 매일 올바른 음식을 먹고 더 힘들게 훈련하고 더 일찍 일어나는 그 모든 행위들이 당신을 조각하는 과정입니다. 어느새 당신 앞에는 당신이 직접 깎아 만든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 서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너무나 생생해집니다. 세상에 내가 이걸 해냈어. 하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라는 원석의 거친 모서리를 깎아내려 하지 않습니다. 당신 안에 무언가가 깨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보통 그것을 깨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이 게임에는 운이 없습니다. 어쩌면 약간의 운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 운은 당신이 뼈 빠지게 노력한 후에야 찾아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운이 따를 수 있는 상황으로 밀어넣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것에 대해 불평하지만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세요. 문제가 되지 마세요. 행동하세요. 모든 행동에는 반작용이 따릅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삶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인생은 전혀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무엇을 할 건가요? 인생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 만들어진 훈련장입니다. 정신력만이 우리를 삶에서 이끌어주는 유일한 것입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 바로 우리의 마음을 다루는 법을 스스로 터득해야 했습니다. 당신의 삶의 기록 보관소로 들어가세요. 당신을 힘들게 했던 과거의 기억들을 파내고, 연구하고 당신 자신을 위해 사용하세요. 사람들은 목적이 있어야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삶의 어느 지점에서 아무런 예정된 경주도, 시험도, 목표도 없는 상태에서도 최고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 갑자기 기회가 찾아왔을 때 목적 없이도 꾸준히 자신을 단련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결코 준비되어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당신이 항상 목적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무언가를 하기 싫다면 그것은 당신이 자기 자신을 충분히 아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저는 제 자신을 이 행성에서 가장 약한 인간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신이 창조한 가장 강인한 인간으로 바꾸고 싶었습니다. 당신이 자신과의 전쟁에 나설 때 당신은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찾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뇌에게 당신이 어디로, 어떻게 가고 싶은지 명령해야 합니다. 정직한 대화는 당신의 정신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게으르다. 내 방은 엉망이다. 있는 그대로를 부르세요.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단어를 찾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말이 아닌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사람들 곁에 머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괜찮지 않다고, 이대로는 안 된다고 선언해야 합니다. 당신의 머릿속에는 두 개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당신의 잠재력의 20%만 사용하며 안주하라고 속삭이는 편안한 목소리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봐, 넌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아 라고 외치는 불편한 목소리입니다. 우리는 이 불편한 목소리를 외면하려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바로 그 목소리의 볼륨을 높이는 것입니다. 진실은 편안함 속에 있지 않습니다. 진실은 당신의 뇌가 말하는 나머지 80%의 가능성 속에 있습니다. 그곳에는 고통, 실패, 자기의심, 어둠이 있지만 그 끝에는 찬란한 빛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지옥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어떻게 그 지점에 도달했나요? 저는 감정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감정을 끄라는 말이 아닙니다. 당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할 때 당신의 감정을 꺼야 한다는 말입니다. 알람이 울릴 때, 비가 오거나 추울 때 당신의 감정은 사라져야 합니다. 모두가 퇴근한 15층짜리 건물에 오직 당신의 사무실에만 불이 켜져 있을 때 당신은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느낄 틈이 없어야 합니다. 위대함을 성취하고 싶다면 감정을 끄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거울 속에 당신의 모습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이 두려워할 수 있는 것은 그것뿐입니다. 일단 거울 속의 자신을 극복하면 당신은 이미 모든 것을 이룬 것입니다. 저는 타고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스스로를 몰아붙였을 뿐입니다. 당신 앞에 있는 것이 무엇이든